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Of course. 발음 괜찮았어? 물론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왕자리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그 암투 심합니까? 아니,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을 때조차도 다른 형제보다 손해보기 싫은 건 어느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내가 다른 형제간보다 더 많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건 욕심이지만. 그런데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후궁이나 빈도 아니고 만약에 엄마가 중전마마야. 그러면 그냥 군도 아니고 대군이지요. 그런데 큰아들이면 세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세자는 다음 보위를 이을 왕이잖아요. 그 세자를 대하는 것과 일반 대군들을 대하는 것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세자는 다음에 왕이 되지만 대군들은요, 조선시대의 정치인들은 실은 정승판서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냥 왕자 대접 받으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학문에 능력이 있거나 정치에 뜻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 내가 진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칠 것 같은, 나에게 올바르게 정치를 할 것 같은 선한 마음이 있었던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충녕 시절에 더군다나 세자였던 형 양녕이 저렇게 마탱갈이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왜 마음속에 욕망이 없었겠냐고. 나는 왜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 나라 보위를 잊지 못하고 좀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드러내게 되면 이건 일종의 반역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욕망이 있더라도 꿇어앉히고 형제를 발휘하면서 당연히 형님 세자의 나라가 될 테니 왕자로서, 동생으로서 형님을 잘 보필하는, 보필? 그 배우자가 하는 건가? 그런 동생이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지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실제로 충녕대군이 불꽃 야망을 드러냈다. 아버지한테도 제 목소리 다 내고 형에게도 막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지적질하는 그런 충녕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 유튜브에 상당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충녕은 그렇게 왕위에 욕심을 냈냐?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부터 양녕을 제끼고 왕이 되고 싶어 했냐?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라고 대답은 못하죠. 시작할 때 옵코스라고 했던 건 그 인지상정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다라는 건데,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만큼은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대드는 장면들이 꽤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세종은 일단 효심이 상당했고 자신이 왕이 되고도 상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에게 꼼짝 못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제로 자신도 한번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충녕은 정말 그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 고지를 올바르게 하는 충녕 입장에서 태종 이방원에게 두 눈 부릅뜨고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려웠다. 그러나 양녕과는 사이가 그렇게 많이 좋지만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충녕이 왕자리를 욕심을 냈을까? 그럴만 했을까? 그리고 양녕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립했을까? 하는 사료들을 총 집합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발 연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사료를 찾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효령대군, 양녕대군 영상 강의해드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료들이니까 사료를 통해서 한번 그걸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료는 그만큼 청소년기에 충녕이 그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환관을 시켜서 너 책 좀 그만 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여. 그리고 그때부터 살짝 좀 비만기가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서책을 가져다 감추게 했더니 이게 구소수관이라는 책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 책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그 책을 1000번 읽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실록 때는 1000번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점점점 이게 좀 후대 왕들 때 가면서 그만큼 세종대왕이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학구열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30번에서 1000번까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사례로 찾아냈거든요. 고생했죠. 오케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뭔가 만들고 하는 것에도 관심 있는 그 충령을 바라보았을 때 태종은 조금 마음이 아팠을 거야. 야, 너 셋째 아들인데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가 뭐 과거응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왕도 될 수 없는데, 이게 어찌 보면 양반 대감이 자신의 자식이지만 첩의 소생, 서자나 얼자, 서얼라고 하죠. 서얼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서얼인데 굉장히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해. 근데 서얼들은 문과 응시 안 되거든요. 문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얼에게 칼 주고 용돈 줄 테니까 술 마시고 세상의 한스러움을 그렇게 술로 풀거라. 그리고 칼 지어주고 활 지어주고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라. 왜? 서얼들은 문과에 응시했으니까. 아마 태종 이방원이 충령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양령 22세, 충령 19세, 남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대군, 이 대군은 충령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주상은 태종이죠. 태종이 잠재에 계실 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남제가 태종 이방원에게 학문을 권하니 이방원이 왕자는 참여할 데가 없으니 학문을 하여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남제가 말하기를 군왕의 아들이 누가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지금 충령 네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와,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충령이, 아니 대감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형님 저하께서 세자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뇨. 근데 충령이 이걸 바로 태종 이방원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은 내 형님 저하를 능멸할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태종 이방원이 야, 그 늙은이 참 과감한데 하고 웃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령의 댐데미를 주변 관료들이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충령이 20세가 됐습니다. 세자가 성한 복장을 하고 모신 자를 돌아보며 신체가 어떤가, 내 옷 예쁘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령 세종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아라. 이거 얼마나 매기는 말투입니까? 아니 형이, 야, 형 옷 멋있냐? 그러니까 옷이 멋있으면 뭐하냐, 씨, 사람 댐데미가 먼저 돼야. 이거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살 충령이 3살 형이었던 세자제와 양령을 완전히 찍는 소리인데, 이 정도 소리까지 했으면 이게 양령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요. 양령이 그러고 보면 성격이 이랬을 수도 있는데 형 입장에서 계속 볼게요. 임금이 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만나면 반드시 길떠난 사람의 노고를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은 그 충령을 데리고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나갔을 때 비가 오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령이 시경에 이르기를 황새가 언덕에서 우니 부인이 집에서 단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기뻐. 야, 세자가 너를 따를 바가 아니다. 그래서 세자가 이제 여기까지 살짝 같은 시기 사료이긴 합니다만, 세자가 일찍 임금 앞에 사람의 문물을 논하다가, 그러니까 양령도 알았나 봐. 사냥을 나가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야, 세자 양령의 학문은 충령 너를 못 따르는구나, 이 말을 들은 거지. 그래서 세자가 태종 이방원 앞에서 사람의 문물을 논하다가 충령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하고 충령을 디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말하기를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세종대왕은 무력은 제로인 걸로. 오케이? 큰일에 임하여 대의를 결단한 데는 당세 더불어 견줄 사람이었다. 아, 이방원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냥 대군이지만, 셋째 아들이지만 잘난 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자는 얼마나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세자가 부마 청평군 200강 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령과 충령의 누이의 남편이 기생이 7점생인데 잔치에 갔다가 양령이 이 매형의 7점생 기생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 충령이 친척 중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거 참 옛날 유교적 말투로 예쁘게 한 거지, 네 사람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을 제3하니 세자 마음으로 놓아였다. 세자 입장에서도 화가 나죠. 세자는 일단 양령은 여인이 마음에 들면 그게 또 이상하게 그 임자가 있는 여인을 마음에 들어한단 말이죠. 이게 양령의 문제였잖아요. 그대로 세자는 대군과 도가 같지 아니하여 마음을로 매우 꺼려했다라고 태종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가 분명히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 같은 시기입니다. 경복궁에 거둥하여 상왕을 봉용해 경혈에서 술자를 베풀었는데 세자 정친이 시연했다. 노승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데 말이 미치자 충녕대군이 서경에 이르기를 기수중이 걸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어찌어찌 감탄하고 세자를 돌아보며 세자를 이제 대놓고 너는 어찌 학문이 충녕만 못하냐. 이거 얼마나 양령은 화가 났을까. 자존심도 상했을까. 이러다가 세자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루는 필선 정초 등이 세자전에 매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내보내기를 청하니 세자가 이것은 작은 물건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말 달려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복이나 할 뿐이니 빈객은 자기 스승입니다. 스승에게 고하지 말라. 이때 충녕대군이 배우기를 좋아해 빈객 이내 스승, 병계량 등이 마음으로 시기하여, 그러니까 내가 세자의 스승인데 세자의 동생이었던 충녕이 너무 배우기를 좋아하니 세자 스승으로서 시기하여 서연에서 충녕대군을 칭찬하여 세자를 격려했다. 그러니까 충녕을 칭찬하면서 양령에게 뭔가 너 자극을 좀 받아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스승들조차도 양령도 이래저래 충녕 때문에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자가 흥덕사에 가서 신우왕후면 이방원의 엄마죠. 이성계 첫 번째 부인 귀신의 이제 제삿날이에요. 근데 바둑을 둬. 근데 바둑 두는 사람이 그냥 동네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하고 바둑을 둬요. 어찌 보면 양령이 참 신분차별을 하지 않았네. 근데 세종이 세자는 지존의 자리로 있으면서 어찌 아래 간사한 소인배와 노름놀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세자 양령이 너는 관음점에 가서 잠이나 자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자, 재밌죠?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박은 시몬,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결과적으로 박은이 태종 이방원에게 시몬을 죽이자 시몬은 충녕의 장인이었고 시몬이 죽으면서 우리 청송 심씨의 후손들은 반남 박씨와 결혼하지 말아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박은이 볼 때도 충녕이 좀 잘난 것 같아서 충녕의 장인 시몬에게 충녕대군이 어지러서 마음이 사람들이 충녕에게 쏠린다. 그래서 스스로 충녕에게 처신할 바를 알게 해라. 잘난 척 좀 그만하게 해라. 네 사위 잘난 척 좀 그만하게 해라. 근데 시몬이 듣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이날 임금이 편히 귀가하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나와서 영밖에 있었다. 박은이 대군과 더불어 말하고자 하니 시몬이 대군에게 눈치대서 피하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충녕대군이 이제 개성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세자를 여기저기서 만나요. 근데 세자가 당시 어리랑 궁궐에서 막 놀고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에게 혼나가지고 막 그럴 때인데 그 궁궐을 나가던 세자 양령이 충녕을 만났는데 어리를 충녕 네가 일렀지? 그러니까 충녕이 아무 말 안 해요. 이건 무언해. 그래 내가 일렀다. 어쩔래? 너 할 말 있냐? 네가 아무리 세자도 이건 진짜 너무 큰 잘못인데? 이거는 너 조심해. 내가 세자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의 그 정도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충녕대군이 세자에게 대하여 그를 이끌어 허물이 없는 지경에 이루고자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간한 것이 전후에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와실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령이 뭔가 세자로서 역할을 잘못하면 충녕이 사사건건 개입해서 형을 가르치려고 들었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좀 보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명나라 사신 황엄이 충녕을 보고 똑똑한 걸 알아요. 그래서 동국에 지닌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동국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세자를 봉하는 사신이 새롭게 명나라에 갔는데 세자를 바꾸길 청합니다 했더니 명나라 사신 황엄이 명나라에서 말하기를 필히 충녕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태종 이방원이나 명나라 사신 황엄이나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살에 충녕이 세자가 되고 양령은 25살에 폐세자가 되죠. 세자가 된 지 2달 만에 충녕이 바로 왕위에 오르고 태종 이방원이 상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사료로 한번 좀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녕이 왕자리에 욕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결론은 각자 내려야 되지 않을까. 사료를 통해서 충령이 왕자리에 욕심이 있었고 세자와 양령과 이렇게 부딪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런 역할도 제가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사료 찾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끝낼게요.